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그 챕터 16장 외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51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한번 보실게요. 자, 외부 효과도 사실 시장에서 우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 요인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 외부라는 게 보통 보면은 시장 테두리 바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테두리 바뀌다 이렇게요. 시장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어떤 편익이라든가 비용 같은 것을 이렇게 내부화해서 끌어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외부 효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외부성의 개념, 외부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네트워크 효과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외부 효과로 이제 많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1번 문제가 네트워크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장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는 건데 제3자에게 의도하면 안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었는데 어떤 편익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손해를 끼쳤어요. 손해를 끼치게 되었는데 자, 이랬을 때 대가를 주고받지 않게 되면은 그게 바로 우리는 외부 효과, 외부성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1번 네트워크 외부 효과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트워크 외부 효과.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네트워크는 아시죠? 인터넷 네트워크 망을 통해 가지고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은 어떤 외부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 이메일의 경우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면, 그렇죠. 이메일을 이용해서 서로 통신할 수 없기 때문에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이메일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서 개인들이 이메일로 얻는 효용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것도 사실 인터넷 같은 경우, 나 이메일 계정 있는데 친구들이 이메일 계정이 없으면 이 메일을 보낼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메일을 팠는데 다른 사람도 이메일이 생기면 이렇게 둘이 연락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효용이 증가해요. 근데 이렇게 둘이만 하는 거 말고 또 한 명이 또 이메일 계정을 파면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날 때마다 이 네트워크 노드가 자꾸자꾸 커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둘만 이렇게 해서 연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메일 계정이 계정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시, 그랬을 때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거기 이메일 계정에 참가하는 사람의 수의 제곱으로 이렇게, 왜냐면 첫 번째 사람이 오고 두 번째 사람이 또 메일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약간 느낌이 거의 비슷하게 n의 제곱으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 얘기할 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사과다라고 하면 사과의 소비량이 있으면요, 이게 효용이면 한 개 효용이 이렇게 체감하는 총 효용이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형태가 될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사람 수라고 할게요.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용 자체가 이렇게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외부성이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수요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경제학 해가지고 이것도 이슈가 이제 많이 되긴 하는데 우선 가볍게 여기 내용 보면서 할게요. 자, 이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로부터 얻게 되는 효용이 증가하는 상품을 이런 네트워크 외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선 A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러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분석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설이 잘 돼 있으니까 해설을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 한번 A번 해설 두 번째 줄 보시면 네트워크 외부 효과가 없을 때 수요 곡선을요, Q는 거기 보시면 A-P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P가 가격이고 Q는 수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Q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Q가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사용하는 사람의 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이게 이제 보통의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수요 곡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쫙 그릴 수가 있는데 요걸 이제 P라고 놓고 여기다 Q를 놓으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요게 D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이제 네트워크 외부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자. 가격은 그 상품의 가치를 반영한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격이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상품에 대한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밸류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런데 네트워크 외부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사람들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럴수록 상품의 가치가 또 증가해요. 자, 이거를 좀 어떻게 반영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식으로 만든 게 밑에 그림 수요 함수식 나와 있지만 그래프 있지만 바로 밑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P라는 게 상품의 가치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P는 이렇게 쓴다라고 할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요. 이 대문자 P라고 썼습니다. 대문자 P는 원래 이제 P가 있는데 개개인들의 그냥 소비 가치가 되는 건데요. 거기 앞에 보시면 Q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Q가 뭐라고요? 사람 수.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가 많을수록 역시 그 상품의 가치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체크해 주시죠. 자, 그러면 이 Q가 앞에 곱해진다라고 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자를 뜻해요. 이메일 사용자. 그래서 사용자 수가 증가 시 증가함에 따라서 상품의 전체 가치, 이거는 전체 가치가 되는 거예요. 대문자 P니까 가치는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게 바로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어떤 네트워크 상품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요거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요 Q로 좀 표현하기 위해서 시장 전체 네트워크 외부성까지 포함하는 그 Q로 표현하기 위해서 요 P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513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Q에다가 저 P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 P는 A-Q잖아. A-Q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식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AQ-Q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네트워크 사람들의 수 Q가 되고 여기가 시장 전체의 가치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요. 우리 왼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이거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점차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를 보여요. 여기 보시면 Q의 제곱인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U자 거꾸로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513페이지 다시 한번 봐보시면 여기를 두 개 파트로 나눴습니다.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우변에 앞에 Q가 있는 거예요. Q는 여기 써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이 상품에 대한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거 이게 그냥 P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얘는 뭡니까? 라고 하면요. 그 다음 줄에 거기 체크하시죠. 수량과 가격은 서로 역의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일반적인 수요의 법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요의 법칙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513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앞에 Q를 집어넣은 게 우리가 네트워크 외부성을 나타내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자 수가 증가하잖아요. 사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상품의 가치가 더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네트워크 외부성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의 효용이 덩달아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런 형태를 보입니까? 라는 것은요. 거기 설명,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세요. 거기 보시면 로마자 1번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처음에는 네트워크 외부 효과의 수요 법칙을 반영하는 뒤에 곱해지는 요거를 압도한.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기인 Q가 작을 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작을 때는. 그러니까 Q가 요거 이전에 굉장히 좀 작을 때에는 Q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게 Q가 증가하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되잖아.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당연히 거기 발생하는 P가 작아지기 때문에 Q가 증가할수록 여기 나와 있는 대문자 P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Q와 여기 P 이렇게 있는데
Q가 증가함에 따라서 초기에는 Q가 증가함에 따라서 얘가 훨씬 커지는 거야. 얘는 감소하지만. 그래서 얘가 커지는 게 감소하는 것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이 P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점차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로마자 2번 보세요. 정점에 이른 다음에 사용자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정점을 지나면 뒤에 Q가 어느 수준 지나서 수준 이상으로 커질 때 이렇게요. 커질 때 네,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Q가 커지니까 나중에는 이 Q가 증가하는 것보다 이 Q가 증가해서 이게 마이너스 되는 효과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Q랑 P 이렇게 있는데 여기 증가하는 것보다 이거 감소하는 게 더 커져가지고 얘는 떨어지게 되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게 이제 이쪽 우하향하는 형태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수요 곡선 같이 이때는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2차 함수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조금 해석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네트워크 외부 효과가 있는 경우 시장은 이러한 특이한 현상을 보인다 찾았죠. 그래서 네트워크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이게 뒤에 정책적인 측면까지 가는데 초기에 그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초기에 네트워크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설비를 만드는데 우리 네트워크라는 건 뭐야? 저기 보시면 철도라든가 뭐 가스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 핸드폰 같이 휴대폰 같은 거 연결망 있잖아요. 휴대폰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다 이게 다 네트워크 연결망인데 이게 초기에 투자 비용이 엄청 커요. 초기에 투자하는 고정 비용이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크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초기의 생산 비용이 두 번째 줄 보시면 매우 높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때 생산자가 높은 가격을 받게 되면은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사람이 이게 초기 비용을 회수해야 되는 거니까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사람들한테 비용을 높게 부과하게 되면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사용했을 때가 거기서 어떤 편익이라고 할까? 그게 많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초기에는 가격을 높이 부과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트워크 산업에 진입하는 기업들은 초기에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거기 보시면요. 다음 줄에 한번 보시면 기술이 진보해서 생산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늘어나면서 이렇게 늘어나다가 네트워크 효과가 팍 커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이제 거기 보시면 크리티컬 매스라는 표현을 써요. 임계 수량이라는 말을 써.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게 되면은 눈덩이가 커지는 것처럼 갑자기 확 커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테이크오프라는 이륙하는 순간이 되는데 그때가 이제 접촉자 수가 갑작스럽게 확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겨 있는 거 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따른 네트워크에 따른 비용이 초기에 많이 들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확 편익이 효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B번 문제 좀 한번 풀어볼게요. B번. 자, 이러한 상품과 관련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원래 여기 나와 있는 네트워크 외부성도 익스터널리티도 외부 효과는 결국 이게 뭐라고요? 시장 실패를 의미합니다. 이해하시죠? 시장 실패로.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그 네트워크 외부성이라는 특히 이런 경우는 긍정적인 외부성인데 시장 내에 이렇게 다시 내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 한번 두 번째 줄 보시면 개인은 자신의 소비 행위가 그쵸 왜 시장 실패가 됩니까? 라는 게 거기 나와 있어요.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개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트워크 외부성까지는 자기가 고려하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신의 소비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편익을 증가시킨다는 거 고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랑 사회적으로 볼 때랑 우리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트워크 외부성을 신경 쓰지 않지만 사회적으로는 저기 나와 있는 외부 효과를 반영해야 된다고요. 반영해야지. 반영해야 하는 사회적인 최적 수준을 찾아내는 거죠. 사회적인 최적 수준을 선택해요. 개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개인은요? 외부 효과를 반영하지 않는 사적 최적 수준을 선택한다. 뭐 그렇게 쓰면 되겠죠? 똑같이 쓸게요. 외부성을 반영하지 않는 사적 최적 수준을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세 번째 줄까지 잘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네트워크 외부 효과의 경우 네트워크의 규모가 효율적인 수준보다는 점차 작아진다. 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네트워크 외부 효과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이제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에 개인에게 맡겨두게 되면 자기가 이 네트워크 외부성까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선택을 맡기게 되면 선택 시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 공급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네,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약간 느낌이 공공재랑 비슷한 거야. 이런 네트워크 외부성이 공공재의 특성과 그래서 유사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 결과 개인들이 효율적인 수준보다 더 적은 양의 정보를 소비하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상품이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쪽에 초기에 투자 고정 비용이 굉장히 크잖아. 그러면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바람직한 어떤 익스터널리티를 야기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할 유인이 없어요. 그래서 과소 생산 공급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생산 공급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공공재랑 똑같아요. 무임승차를 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초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적절한 개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개입하라는 거야? 그러면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정부가 초기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지급하여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구축할 때까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가질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 이런 결론으로 매듭 짓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네트워크 무슨 뭐 디지털 경제, 뭐 AI도 뭐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비슷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 진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경제 성장에서 뭐 내생적 성장 이론 할 때도 뭐 비슷하게 되겠죠. 그래서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